오늘 강의는 제가 사실 여기를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인데 오늘은 수업하러 온 게 아니고 저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업 가르치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 제자들이 지금 여기 많이 와 있어. 지금 똑같은 질문 또 하고 있더라고 아까부터.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처음에 나오는 거는 내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 제 농장 사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농장 사진에서 내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계속 진짜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뭘 배웠나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길게는 1시간, 짧게는 한 15분 정도,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농장에서 배운 10가지라고 제가 적어왔어요. 농장에서 내가 뭘 배웠나. 저 실제로 농장에서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가서 트랙터 운전하고 닭똥 치우고 뭐 들판에 풀 깎고 이런 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보이는 장면들이 전부 다 제 농장이에요. 첫 번째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저희 농장에 가면 농장 안에 수령이 한 거의 100년 넘는 호도마 나무들이 한 200그루 정도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들이에요. 호도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정확하게는 좀 호도가 아니라 피칸이라고 해서 그 미국 중서부하고 멕시코에 이렇게 산재하는 야생 호도나무예요. 이렇게 약간 좀 길지. 한국 호도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 피칸 나무들이 되게 많은데 엄청 열려요. 그래서 가을, 늦가을이 되면 저게 다 땅에 떨어지면 그걸 주워갖고 수확을 해서 까먹는데 재미있는 거는 저 나무들 중에 열매들 중에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끝까지 매달려 있는 애들. 그런데 떨어진 호도들은 그 해 그 중에 일부는 나무가 돼요. 그래서 나무가 되는 어린 가지들을 많이 봐요. 근데 나무에 저희가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무에 매달린 채로 그 열매가 나무 끝에 매달린 채로 호도나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숨어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열매에서 이 열매가 나무가 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라면 저 호도나무 앞에서 엄마 호도나무에서 잘 자라서 열매가 돼서 잘 익었는데 땅이 무서워서 만약에 안 떨어진다면 기회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도 안 떨어지고 있는 호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를 떼어서 열어보면 다 썩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호도가 땅에 떨어져서 그 중에 정말 일부가 나무가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무 끝에 매달린 호도가 나무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제가 저 호도나무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 제 농장에 가면 농장 자체를 감싸고 도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이 동그랗게 돌아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으면 그 땅 전체를 강이 이렇게 도른 다음에 붙어들 듯 하다가 나가버려요. 되게 이쁜 강이 농장 전체를 다 감싸서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강이 돌까? 그 지형에서 강이 이 땅을 도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지름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강이 직선으로 흐르는 게 지름길이 아니라 그렇게 강이 도는 게 지름길이라는 걸 강은 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옳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무턱대고 일을 하고 무식하게 도전하고 하는 것만 옳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감싸고 도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장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강은 그걸 이해하고 도는 거죠. 만약에 강이 직선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그 대지를 휩쓸고 간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강이 없어질 거예요. 평지로 만들어지다거나. 근데 강이 돌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강이 도는 것조차도 그 안에서 독특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의 삶에서 포용력이라든지 순리라든지 이런 것을 강에서 느낄 수가 있다고요.
이거 나이가 사실 점점 더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가졌던 나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 갈 때만 해도 저는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쟤는 저런 성 정체성을 갖고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종교를 자기 종교로 받아들이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혹은 그거를 스스로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편견에 쌓여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워지더라고요. 결국 내가 옳다고 주장할 만한 게 그닥 없구나. 강도 저렇게 도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저 강 보면서 하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차분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농장에 도는 강을, 그 강이 너무 이쁘고 그 안에 그 불의 옥잠이 아주 이쁘게 펴 있어요, 항상. 그거 보면서 저 강이, 저렇게 큰 강도 안고 도는구나. 그러니까 안고 돌아야겠다, 다들. 이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농사를 지면, 내가 농사 진다 그러면 자연에서 계시고 그렇게 좋은 데 있어서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농사는 자연에 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천연, 자연, 농사, 유기농, 이런 것들은 되게 아름다운 어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농사는 엄청나게 자연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은 좀 색다른 점을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나 그 가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할 때 그 속성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 배워요. 그러니까 나는 농사가 되게 자연과 어울리는 일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한 번에 부서지는 걸 느껴요. 그 넓은 땅을 내가 갈아서 거기다가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고 그러는데 그 갈아버리는 순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명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살던 그 풀밭이 하나의 작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떤 식물을 취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농사예요. 그런데 일상 상식에서는 자연에서 살고 농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차이가 제가 농사 지면서 이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농사가 자연을 망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니까 그거를 나쁘다 좋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딱 그렇게 멋지고 낭만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소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모두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맨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농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데 이게 자연에 반대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지를 하고, 또한 그렇게 반대되는 일어나는 데서 거기서 살려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그거를 방어하는 일을 역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 문제부터 시작해서 잡초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보다 오래 살고 있었던 뱀이나 개구리를 다 몰아낸다든지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거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알았던 것에 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 용어에서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네 번째, 제가 농장을 인수하자마자 제일 급하게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실나무를 사다가 그 동네에 있는 과실나무를 사고 한국에서 밀수를 했어요, 나무를. 미국에는 그런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귤나무도 좋은 게 없고 신고배도 없고 그다음에 사과나무도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그런 나무를 다 가져다가 다 농장에다 심은 거예요. 근데 이 농장에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지금 막 심은 나무가 혹은 옮겨놓은 심은 나무가 일상적으로 거기서 오래 자랐던 나무보다 4배 정도의 힘이 필요해요.
4배 정도의 영양분이나 4배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거기서 안착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씩 옮겨간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나무조차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사 오면 스트레스 받는 게 4배 더 받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옮겨와서 뿌리를 그 땅에 밟고 열매를, 잎새를 내려면 4배 정도의 양분이 더 필요하고 4배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약하면 멀쩡하게 다 자라는 것 같은데도 열매가 안 열려요. 그 열매가 열리는 데까지 2년, 3년, 4년 기다려야 돼요. 혹은 열매가 열려도 너무 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삶에서도 이런 게 똑같은 가치가 나타나요. 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뿌리는 뭐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죠. 가족, 지역 사회, 친구, 그다음에 나의 자존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언가를 열으려고 해도 열매가 열지도 않고, 꽃이 피어도 인연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열매를 안 내는 거죠. 그게 결실을 이룰 만한 가치로 전환이 안 돼요. 나무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 체계에서 철학 체계가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일의 가치를 느끼는지, 내가 왜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가치 기준이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하면 정말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확신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여는 것 같기도 한데 결실이 없거나, 열어놓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지도 않거나, 그냥 시간만 보내고 몇 년 고생해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뿌리 자체가 가족 관계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네 철학 체계일 수도 있어요. 사업도 철학 체계 안에서 해야지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무에서 제가 그런 거를 배웁니다. 다섯 번째. 거기도 제 농장에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라 그래봤자 지금 이렇게 진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사는 사람한테는 반팔 입고 다닐 정도의 겨울인데, 그래도 가끔 얼기도 하고 그래요. 서리도 내리고. 근데 야채 중에 상추는 가장 얇은 야채예요. 정말 종이짝지라고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물기가 쭉 해갖고 그냥 뜯어져 버리잖아. 물로 조금만 더 열심히 있어도 녹아버리는 게 상추예요. 근데 이상하게 상추는 아무리 추워서 온도가 얼을 정도의 온도가 돼도 상하지를 않아요. 그 안에 상추가 얼지 않게 하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야채 중에서 가장 어린 야채인데 멀쩡해. 대신 이 정도 추위, 즉 얼음이 어느 정도의 추위에 오렌지 나무 20년짜리가 죽어버려요. 뿌리채 죽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내가 이거를 비유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는,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흙수저잖아. 그죠? 그런데 흙수저에 대해서 투덜거릴 게 없어. 나는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금이나 은, 동 끓이려면 뭐다 쓰는 줄 알아요? 흙그릇 안에 쓴단 말이에요. 흙은 금을 품어서 그 안에 가둘 수가 있는 게 흙이에요. 그게 우리가 흙수저인 거예요, 지금. 상추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오렌지야. 그냥 금방 죽어버려. 환경 변하면. 우린 절대 안 죽는다고. 흙수저 투덜거릴 필요 없어요. 흙수저 안에다 금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갖다 끓여버려서 그냥 막.